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취약점 하나를 길잡이 삼아서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 10.0점은요. 글쎄요, 완벽한 재앙에 주어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점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수는 바로 log4shell이라는 이름의 결함에 붙여진 점수인데요. 수많은 웹사이트와 서버에서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쓰는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log4shell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왜 이제는 딱 하나의 숫자로만 위험을 판단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는지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감을 잡으려면 우선 그 재앙 자체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네, 2021년 말이었죠. 그때 발견된 이 log4shell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바로 그 아파치 log4j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 시스템, 그러니까 CVSS 3.1 버전이 도대체 왜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격은 네트워크로 어디서든 가능하고 복잡도는 낮아서 너무 쉽고 권한 필요 없어요. 사용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항목이 그냥 최대 위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10.0점이란 숫자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 버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너무 복잡한 수학 공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끔씩 점수가 막 예측 불가능하게 푹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러니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 버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수학 노름이 아니라 진짜 기술적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보자.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나온 CBS 4.0 버전의 해결책은요. 단순히 공식을 좀 손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철학 자체를,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거대한 문제였는지 한번 보세요. 1,50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CVSS 체계 안에서 하나의 취약점을 설명할 수 있는 조합의 가짓수예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전문가들이 일일이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그냥 혼돈만 부를 뿐이다. 뭔가 새로운 방법, 이걸 효과적으로 그룹으로 묶을 방법이 필요하다.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그 수백만 개의 가능성을 단 270개의 묶음으로 줄여버립니다. 이걸 매크로 벡터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기술적인 심각도가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놓은 그룹인 셈이죠. 이게 바로 4.0 버전의 데이터 중심 프로세스인데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보세요. 첫째, 비슷한 취약점들을 매크로 벡터로 묶고, 둘째, 50명이 넘는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270개 그룹의 심각도 순위를 전부 수동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의 경험으로 검증된 순위표가 새로운 점수 계산기의 공식적인 기준, 일종의 정답지가 되는 거죠. 기계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전문가 경험을 시스템에 그대로 녹여낸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논리는 벡터 문자열이라는 일종의 코드로 표현됩니다. 이건 특정 공격에 대한 악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저 코드 있죠? 전문가들은 저 한 줄만 딱 보면 이건 네트워크 AVN로 공격이 들어오고 공격 난이도는 아주 낮구나 ACL 하는 식으로 그 취약점의 모든 기술적인 스토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사고 방식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log4shell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log4shell의 CVSS 점수는요. 그냥 딱 고정된 10.0점이었습니다. 이건 어제도 10점, 오늘도 10점, 내일도 10점.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었죠. 하지만 진짜 세상에서 벌어지는 위협은 어땠을까요? 그건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매일 몇 시간 달라지는 움직이는 목표물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잠재적인 기술적 심각도를 재는 CVSS 점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EPSS, 즉 공격 예측 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EPS는 뭐냐면 그래서 이 취약점이 앞으로 30일 안에 실제로 공격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인 셈입니다. CVSS 점수는 계속 10점 0점에 가만히 있었지만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기터브의 공격 코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공격 확률은 35.5%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쓰기 편한 코드가 공개되고 한 달 뒤에는 누구나 십자 쓸 수 있는 공격 도구까지 나오니까 확률이 94.4%까지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이렇게 동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CVS 점수가 높다는 건 이거 터지면 크게 다친다는 신호죠. 그리고 EPS 점수가 높다는 건 지금 당장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경고등이고요. 2021년 1월에 로그 포셜처럼 CVS도 높고 EPS도 높다? 그게 바로 진짜 비상사태, 코드 레드인 겁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심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그런 유령 위협에 매달리는 대신 바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진짜 위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CVS 4.0은 복잡한 수학 대신 인간 전문가들이 직접 순위를 매긴 매크로 벡터를 쓴다는 거. 둘째,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각도 측정이 가능해졌다는 점. 셋째, 벡터 문자열이라는 걸 보면 그 취약점의 모든 기술적인 스토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위험 관리는 정적인 심각도 CVSS와 동적인 위협 정보 EPSS를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위협이 밀려오는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결함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그 결합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일까요? 우리가 다음에 마주할 거대한 취약점 앞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